야, 165시간 중에 10분의 1이야. 10분의 1은 16시간이야. 반을 내면 17시간이고. 이것도 안 바래. 이것도 안 바라고 17시간 중에 그래, 이것도 반으로 자르자. 그럼 내가 너희한테 바라는 거는 너희가 가진 시간 중에 5%야. 5%만 쓰자, 5%. 이걸 안 쓰면서 나랑 친해지겠다? 생각해봐. 너희가 가진 자산의 5%도 쓰지 않으면서 누군가와 친해지겠다. 그런 게 어딨어? 어떻게 친해지려고? 그런 건 없어. 야, 5%만 쓰면 된다니까 이걸 안 쓰나? 숙제를 가장 성실하게 한 게 없네. 그나마 과제를 해석도 쓰고 열심히, 이게 보니까 되게 열심히 한 게 궁. 네. 얼마나 걸렸어, 과제 하는 게? 한 지문에 한 2, 30분 걸린 것 같습니다. 2, 30분이면 지금 10개 다 12개 다 틀린 게 아니잖아. 네. 2, 30분이면 5개 틀렸다고 100분이야. 100분이면 1시간 40분이고 2시간이 채 안 돼. 2시간이면 몇 퍼센트야, 이게?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해? 이것도 안 하면서 어떻게 되나? 좀 안 된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시간을 좀 써. 응? 양심상 이 정도는 해야지, 씨. 그렇지 않냐? 시간을 쓰시라. 잔소리 길게 해봤자 아무도 안 듣고 있어서 그만할게. 근데 이러면 안 돼. 예비 고3이니까 적어놓고 시작합시다. 서준리. 네. 며칠 남았어? 1137회. 막 던지는구나. 며칠 남았어? 야, 니네 예비 고3이야. 맞던. 고2가 아니라 예비 고3이야, 예비 고3. 그거 알아? 지금, 다음 주에 나 예비 고1 개강해. 예비 고1. 왜? 동생 있어? 나 다음 주에 예비 고1 개강해. 그럼 너희가 그 다음 예비 고3이야. 남일이라 생각하나? 윤혁, 며칠 남았어요? 100 아래야? 너무 많이 갔다. 저거밖에 안 남았어. 저거 지나면 니네 고3이야. 진짜로.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냐? 그죠? 성실하게 합시다. 잔소리 그만할게. 혹시 이렇게 합시다. 혹시 여기 1강에서 해석한 거나 이런 거 중에서 질문 조금만 받고 오늘 할 거 좀 할게요. 묻고 싶은 거 있다, 손. 이 질문은 내가 해석하고도 그런 다음에도 모르겠다 라는 거 있어요? 혹시? 요거는 해결해 달라? 자, 봐봐. 없으면 바로 넘어갈게요. 오케이? 지난 시간에 안 왔던 친구들도 있고 해서 오늘 거로 바로 들어가서 갑시다. 자, 오늘 거 드릴게요, 그러면. 저 앞에 승현이 것도 있어. 자, 끌지 않고 바로 갈게요. 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지난 시간에 사실 거의 요거밖에 못했었는데 오늘은 좀 짧아요. 몇 개 안 됩니다. 짧게 할게.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 조금만 생각해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건 결국에 주어, 동사 이렇게 있다. 그런데 일단 우리가 문법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 아니라 구문을 좀 보자는 거니까 문장을 살피자라는 의도야. 그러니까 문장을 살피기 위해선 앞에서부터 읽잖아. 앞부분부터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뭘 먼저 보게 돼? 주어를 먼저 보게 돼. 그러니까 내가 문법적인 설명을 할 때는 항상 뭐부터? 동사를 찾아라. 동사를 찾아라. 그 다음에 그 동사의 개수에 따라서 접속사를 찾아라. 항상 매번 문법적인 설명은 이렇게 접근했었는데 지금은 문법이 아니라 문장 단위로 뭔가를 보자고 하는 거니까 문장 단위니까 앞에서부터 주어를 먼저 찾게 돼.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이야기를 조금만 리마인드하면
주어 자리에 명사가 들어갑니다. 명사가 들어가니까 당연히 대명사도 들어가겠죠. 그런 다음에 했던 이야기가 명사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 뭐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의 성질을 가진 구가 들어갈 수 있다. 명사의 성질을 가진 구가 들어갔을 때 두 가지다. 첫 번째, to가 있고 ing가 있다. 아, 그러면 문장의 시작이 to나 ing가 나오면 무조건 얘는 투부정사, 동명사에 대한 명사입니까? 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다. 왜냐하면 이 to라는 것도 ing라는 것도 모두 존재한다? 부사의 형태도 존재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러니까 어떤 제한 조건이 있냐면 to나 ing 한 다음에 쭉 가서 뒤에 이렇게 동사가 나와야만 아 얘가 명사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이 뒤에 만약에 이렇게 나오고 나서 뒤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되면 얘네들은 부사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 그 판단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재빨리 움직여 주셔야 되는 거고요. 됐죠? 그런 다음에 세 번째 어떤 얘기가 났었냐면 명사 구가 들어가니까 또 하나 뭐가 나올 수 있다? 명사절도 된다. 명사절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 명사절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뭐가 필요하다? 접속사가 필요하다. 이때 들어가는 접속사라고 하는 것이 뭐였어? that이 있었고 what이 있었고 if는 빼고 whether가 있었고 그리고 의문사가 있었고 마지막으로 복합, 관계, 대명사가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했었어요. 지난 시간에 했던 게 이거였어.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어떤 이야기 했었냐면 이런 이야기 했었어. 야, 명사구나. 명사절은 기본적으로 영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다. 왜? 대가리가 크니까. 앞이 너무 길어지는 걸 싫어한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가 뭐였어? 플러스 it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야 되죠. it은 뭐다? 가짜다. 뒤에 진짜가 나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던 거고. 됐죠? 그리고 하나만 더. 여기까지 이야기했었고 하나만 더. 여기서 이 주어랑 동사라는 개념에서 한 가지 추가해 줘야 되는 것은 어떤 것이 있었냐면 기본적으로 문장의 시작이 명사로 시작하지 않는데 명사가 아직 안 나왔는데 동사부터 띡 나왔더라. 이 말 이해됩니까? 명사 성분이 없어. 투부정사도 동명사도 전치사 플러스 명사 막 없어. 명사 성분이 없는데 그냥 동사부터 띡 나와버렸다고. 그럼 얘네들은 주어가 없잖아요. 앞에 없죠. 어디 있겠어? 뒤에 있겠죠. 우리 이런 거 뭐라고 한다고? 도치라고 한다고. 이렇게. 이런 것까지 지난 시간에 잠깐씩 언급됐던 겁니다. 됐어요? 그럼 오늘은 요 논리를, 이러한 논리를 그대로 가지고 와서 어디로 확장해 갈 거야? 오늘 확장에 들어갈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목적어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야. 그러면 질문을 다시 할게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 명사. 명사구. 명사절. 근데 잠깐만. 근데 목적어가 너무 커. 목적어 너무 커. 그럼 목적어를 저 뒤에 써야겠죠. 그럼 이 빈자리는 뭘로 채워야 돼? is로 채우겠죠. 그런 is를 뭐라 그래? 가목적어. 아, 진주어, 가주어가 나온 것처럼 진목적어, 가목적어도 나올 수가 있겠구나. 됐어요? 그러니 오늘 할 이야기는 그냥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었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대로 들어다가 이 자리에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야. 그럼 질문이 하나 생길 거예요. 어떤 질문이 생길 거냐면 아니 근데 다른 거 알겠다. 명사구, 명사, 명사구, 명사절. 이렇게 뭐 이제 is로 나오는 진주어, 가주어까지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 알겠다. 질문이 하나 생겨요.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도치는요? 도치도 적용하는 겁니까? 근데 자고로 내가 알고 있는 도치라고 하는 것은 주어랑 동사 위치를 바꾸는 걸 나는 도치라고 알고 있는데 요것도 여기 목적어 자리에 그대로 적용됩니까?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네, 적용될 수가 있다. 응? 이게 여기 적용될 수 있다고요? 예를 먼저 봅시다. 4번 먼저 보세요. 4번을 먼저 보세요. 기본 설명 끝. 바로 들어갑시다. 4번 보세요. 4번 읽어보세요. 4번 문장 읽어보세요 한번. 4번 쭉 한번 읽어봐. 쭉 읽고 됐죠? 읽은 다음에 해석도 혹시 되니?
질문. 자, 됐어요? 시간 충분히 줬죠? 봐봐. 그려놔서 봐봐. 4번 문장.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뭐가 이상해요? 다시. 주어가 없어. 주어 있어. 뭔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근데? 리, 뭐가 이상해? 그걸 기억하면은 이상하게 해서 어떻게 해석되는데요? 많은 실수를 할 수가 없고 실수를 뒤에 나오는 편집자가 해야 맞는 것 같은데 편집자가 실수를 하면 안 되죠. 근데 할 수도 있죠. 우리 대화가 굉장히 이상해요, 지금. 의도하는 대화가 아니야. 뭐가 이상합니까? 편집자가 사진 실수. 그래서요? 그 명사가 두 개 있는 봐봐. 서준이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거죠. 이 문장을 읽으면서 기본적으로 a few grammatical mistakes 라고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먼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런 형태인가? 이렇게 명사로 시작하니까 주어인가? 라고 하고 나서 뒤에 보니까 the other 명사 다음에 다시 명사가 나오죠. 동사가 있으니까 잠깐만 처음엔 좀 이상했는데 해결이 되는 것도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해결될 것도 같아요. 그죠? 근데 잠깐만 이렇게 하고 나면 뭐가 문제가 되냐?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렇게 분석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분석을 해버리면 명사 동사는 뒤에 있는 명사 동사가 앞에 있는 걸 수식하게 되잖아요. 그럼 질문, 이 명사는 뭐예요 그러면? 자고로 명사라는 건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가 돼야 되잖아요. 이 명사는 뭔데요? 주어요? 주어라면 얘에 대한 동사는 어디 있어요? 목적어는요? 보어는요? 없잖아요. 안 된다는 거야. 다시 이 분석은 틀렸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럼 어쩌라는 겁니까? 일단 기본 골격을 먼저 잡을게요. 기본 골격을 잡으면 이렇게 주어 동사가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럼 쟤는 뭡니까? 쟤는 뭐냐면 목적어 자리에서 그냥 앞으로 간 겁니다. 그리고 얘는 도치가 맞습니다. 아니 도치인데 내가 알고 있는 도치는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는 거라고 나는 알고 있었는데 제가 왜 도치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혹시 성민아 혹시 우리 도치 내가 설명하면서 도치를 두 가지로 분류했었던 표정을 보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그런 일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눴었죠. 어떻게 두 가지입니까? 좋아요 맞아. 첫 번째는 강조를 하다 보니까 그럼 여기까지는 알았었어? 하필이면 여기까지만 알고 있었어? 모두 그런 말을 하죠. 강조가 있고요. 또 하나 뭐가 있었어요? 구문상 도치가 있었어요. 구문상 도치는 그냥 이렇게 쓰자 라고 한 약속이 있었어요. 질문 다시. 강조에 대한 도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채율 뭐? 아니야. 다시. 강조에 대한 도치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었어요. 리. 색깔만 기억납니까? 초록, 빨강, 흰색.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들을. 뭐? 어떤 거? 맞아요. 형용사 보어가 있었죠. 그냥 단순히 형용사가 아니라 보어 자리에 나온 형용사가 문장 서두에 나왔을 때 주어 동사 도치가 된다. 형용사 보어가 있었고요. 또 그냥 맞아요. 명사. 언제? 하나 더. 야, 분위기상 명사, 형용사 부사겠지. 부사. 채율. 그 부정어가 부사인 거야. 그러니까 부정어는 부사의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죠. 근데 부사라고 잡아두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안에 부정어도 있고 준부정어도 있고 only가 있어서. only라는 단어가 형용사로 사용돼서 문장 앞에 나왔을 땐 도치가 되지 않습니다. 부사로 사용됐을 때 only then, only when 이렇게 강조가 되는 거니까 명령부로 기억하는 게 좋아요. 근데 내가 그때 설명을 하면서도 아까 누가 그랬죠? 색깔은 기억납니다. 근데 그것도 되게 중요한 정보가 되긴 해요. 왜냐하면 내가 설명을 할 때 부사 여기 빨간색으로 이거 부사 중에서 중요한 게 부정어야 막 이렇게 말했었거든. 이렇게 말하고
형용사 보호도 있어. 그런데 명사를 쓰면서 내가 어떻게 말했냐면, 야, 색깔을 일부러 하얀색으로 썼는데, 왜냐하면 이 명사는 강조하려고 앞으로 빼더라도 주어 동사의 위치를 바꾸지 않는다. 오케이? 그렇게 말했었던 거 말한 적 있었답니다. 그래서 얘는 뭐다? 요 경우에 속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강조한 거예요. 그럼 해석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냥 하면 돼요. 편집자가 기사에서 몇 개의 문법적인 오류를 발견했습니다. 아, 근데 너무 느낌이 안 사는데요? 오케이, 맞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이거 지금 뭐라고요? 필자는 어떤 말 하고 싶은 거야? 얘를 강조하고 싶은 겁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굳이 이걸 한국말로 막 어떻게든 해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냥 강조한 겁니다.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문법적인 오류를 발견했어. 잠깐만. 그러다 보니까 and they. 이 they가 누구겠어요? 당연히 문법적 오류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 문법적 오류라고 하는 것이 수정되었습니다. Right before the publication. 출간되기 바로 직전에 수정이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글들을 읽으면 사실 문법적인 지식들이, 그러니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문법적인 지식과 글을 읽는 것이 이격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연관성을 갖고 가거든요. 그럼 너희가 이 짐을 읽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해줘야 돼? 아, 저 부분이 강조돼 있구나. 필자가 이 부분을 세게 말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아주시면 좋겠다라는 거죠. 됐을까요? 얘가 특이한 거였고요. 나머지 이야기 좀 해봅시다. 1번으로 갈게요. 자, 1번 보니까 여기서는 문장 보니까 problems with the engine rendered mobile, the second-hand vehicle she had just purchased. 자, 읽어보세요. 해석이 좀 되는지 한번 해봐. 쭉 해석을 해보면 돼요. 쭉 한번 해보면 됐죠? 병민아, 해석돼요? 봐봐. 이거 봐봐. 쭉 한번 해석해볼래, 지금? 완전하지 않아도 돼요. Problems with the engine 까지 끊을 수 있죠. 해봐. 오케이. 그 문제는 rendered 동사죠. 렌더가 무슨 뜻입니까? 오케이. 렌더는 유발하다, 뭐뭐 하게 하다, 처리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뭐뭐 하게 하다라고 하는 cause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병민 여기 봐봐. 뭐뭐 하게 하다. 가봐. 이 뒤에 어때요? 틀려도 돼. 해봐. 엔진에 대한 문제점들은 뒤에 연결해봐. 중고. 세컨드핸드 중고. 중고. 중고가 뭔지 모르는 거야? 네. 비클은 자동차죠? 중고 자동차. 하나가 막 구매한 중고 자동차. 잘 봐봐. 근데 생각보다 잘했는데 오히려 그냥 되게 편하게 하다 보니까 해석을 했는데 구조에 대한 생각을 하고 쳐다보면 되게 이상해요. 뭐가 이상해요? 봐봐. 어떤 부분이 되게 이상하냐면 우리가 원래 제대로 읽어야 되는 문장은 얘예요. 우리가 읽어야 되는 문장은 얘라고. 자연스럽게 느껴야 되는 문장은 얘야. 이해돼요? 무슨 말인지? 목적어, 목적보호가 나와야죠. 다시 이 말 이해되는지 잘 들어봐. 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다시 동사 뒤에 나오는 형용사는 보어입니다. 이 말 이해돼요? 형용사는 항상 누구랑 같이 있어야 돼? 명사랑 같이 있어야 돼. 근데 동사 뒤에 나왔대? 보어란 얘기예요. 맞아? 그런데 지금 분위기를 보아하니 The second hand vehicle 이라고 하는 것이 목적어잖아. 이게 목적어인데
여기에 형용사가 붙어있단 말이야. 이건 굉장히 이상한 거야. 이해됩니까? 왜 그랬을까요? 왜 그러는 거야? 너무 길기도 하고요. 근데 채율 생각해봐. 너무 길면 뒤로 옮기고 나서 뭐가 있어야 돼요? it이 있어야 되잖아. 진목적어 과목적어 형태가 된단 말이야. 그럼 그것도 아니잖아. 그럼 왜 그랬을까요?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영어는 기본적인 속성이 뭡니까? 중요한 거 앞에 쓰죠. 필자는 어느 부분을, 이 부분을 좀 세게 말하고 싶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영민아, 이모바일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단어는 외우면 되니까. 근데 우리가 가져야 되는 느낌은 이모바일이 좀 강조되는 거구나라는 느낌을 가지셔야 된다는 거죠. 됐어요? 병민이가 잘한 건 이런 거죠. should, just purchased, 이런 거 뭐 잘했죠. 왜냐면 이제 명사 동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녀가 구매한 자동차를, 중고차를. 안 움직여, 젠장. 이런 느낌으로 읽으셔야 된다고. 됐어요? 잠깐만, 내가 자꾸만 너희한테 해석을 하면서 이런 느낌을 받아야 돼, 이런 느낌이어야 돼 라고 자꾸만 말하는 이유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읽었던 지문들은 단순히 그냥 쭉쭉쭉 해석하다 보면 이야기가 만들어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았었는데, 앞으로 우리가 읽을 글들 같은 경우는 뉘앙스, 그 글에서의 흐름과 맥락, 이게 되게 중요해지는 글들이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들을 받으셔야 된다라고 말을 자꾸만 하는 거예요. 다음 가볼게. 잠깐만요. 요거 2번은 혹시 너희 이런 거, 이건 지울게 이제. 이런 거 혹시 중학교 2학년 때, 너희 중학교 2학년 때면 니네 진짜 늙어가지고 이제 기억도 안 날 텐데, 타동사 있죠? 타동사 뒤에 원래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나와야 되죠.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는 품사가 뭐야? 명사죠. 그 명사 자리에 동사가 나오면 은기야, 동사를 명사로 바꿔야 되잖아. 동사를 명사로 바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죠. 뭐? 투부정사. 하나 더. ing. 이렇게 목소리 깔고 그래. 이렇게 두 가지란 말이야. 근데 우리가 문법에서는 이거 막 외우라고 한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투부정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따로 있고, 동명사를 목적으로 취한 동사들이 따로 있고, 이런 건데, 우리한테 그런 문제를 낼 리 없잖아. 우리 이제 고3이잖아. 이렇게? 고3한테 이런 거 안 물어봐. 그럼 우리한테 뭘 물어볼 거냐면, 야, 근데 따로따로 있기도 한데, 투부정사 도 목적으로 취하고, 동명사 도 목적으로 취하면서 의미 차이가 없는 애도 있고, 의미 차이가 있는 애도 있잖아. 그럼 우리한테 물어보는 건 뭐겠어? 당연히 있는 거겠죠.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야. 어떤 거? 이런 대표적인 동사가 forget과 remember 아니야. 그치? 그럼 결론적으로 forget이랑 remember 뒤에다가 to를 쓸 때도 있고 ing를 쓸 때도 있다라는 거잖아. 이거 현우 머릿속에 remember나 forget 뒤에다가 to를 쓸 때랑 ing 쓸 때랑 어떻게 차이가 난다고 기억하고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to는 미래, ing는 과거. 이렇게 기억하잖아. 근데 그거는 문법적인 접근인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해석을 하고 싶잖아. 그래서 우린 조금만 비슷하긴 한데 현우가 잘했어요. 근데 약간만 바꿀게요. 어떻게? to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to는 미수 동작이에요. 아직 안 한 거야. ing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ing는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to는 미수 동작이다. ing는 완료 동작이다. 됐을까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렇게 하면 되죠. executives, 그 이사진에서 이사진들이 forgot to announce. 그럼 머릿속에 어떻게 정보 처리가 돼야 돼? 에이씨, 안 했네. 말했어야 됐는데 안 했네. 뭘요? The news policy를 발표를 안 했네 라고 해도 된다고요. 발표해야 하는 것을 까먹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게 예쁘겠지만 우리가 더 처리하기 쉽고 알아듣기 쉬운 거는 말을 안 했네. 이렇게 뭐 하면서 지난 미팅을 할 때 말을 안 했네. So 그래서 they sent a 메모를 보냈네. 어떤 메모를 written about it, 그것에 써 있는 거 to everyone. 이렇게 됐어요? 괜찮아? 깨알 같은 건 봐봐. 깨알 같은 정보 하나는 내가 written about을 따로 to everyone을 따로 했어. 가끔씩 봐봐. 가끔씩 내가 너희한테 막 이렇게 문장 분석을 하면서
이렇게 돼 있을 때 보통 내가 이렇게 많이 표시를 했었거든. 근데 여기서는 따로 묶었어. 깨알 같은 건데 왜냐하면 to everyone은 2세대에 붙는 게 아니에요. to everyone은 어디에 붙어야 돼? 그렇지. 센트에 붙어야 되거든. 그렇게 이제 의미 처리가 잘 되니까. 됐어요? 오케이? 이런 거요. 하나 더 가볼게. 3번이야. Many employees. 주어임이 확실해. are now used. 잠깐만요. 이거 진짜 오랜만에 만나는데 기억나시죠? 기억이 나야 할 텐데. 그 첫 번째로 비동사가 있습니다. 비동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다 그랬죠. 그럼 두 번째로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두 번째 뭡니까? 주어가 사람입니다.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사람이야. 그럼 내가 어떻게 하라 그랬어? 뜻이 뭐다? 아우 힘드네. 이게 하고 냈다야. 비동사가 없는 상태에서 유스터가 나오면 뭐뭐 하고 냈다. 그치?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사람이라면 어디에 익숙하다. 그러니까 비동사가 있는 상태에서 주어가 사물이면 뭡니까? 사용되어진다. 뭐뭐 하기 위해서. 야, 이 정도는 좀 외웁시다 우리. 심장이 터지겠네. 자, 됐죠?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포인트가 되는 것은 여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to에 동그라미 치세요. to에 동그라미 치시면 to는 뭐다? 어디에니까 전치사 된다. 그래서 ing 나온다. 어머,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working, communicating 이렇게 되는 거구나. 됐습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전체 구조는 어떻게 됩니까? A에 X 플러스 Y 이렇게 되는 거죠. 해석할 수 있겠죠? 이렇게 묶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병렬 구조는 이렇게 처리하시면 된다. 자, 하고 싶은 말 3번 지문에서 3번 예문에서 너희한테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목적어, 우리 오늘 목적어에 대한 얘기하고 있잖아요. 목적어는 어디 나온다? 첫 번째 타동사 뒤에 나온다. 두 번째 전치사 뒤에 나온다. 타동사와 전치사 뒤에 목적어가 나온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타동사 뒤에 투부정사 동명사가 나올 수 있었던 것처럼 전치사 뒤에 동명사가 목적으로 나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됐어요? 오케이? 요겁니다. 하나만 더 할게요. 4번은 우리가 방금 했고요. 5번으로 갈게요. 5번은 제가 바로 할게요. by 이렇게 시작되는 거 보니까 얘는 주어일 리가 만무하죠. 전 절대로 아닐 거야. 따라가서 일단 가로는 한번 묶으면서 갈게요. 자, by creating a budget which includes your income and regular expenses 이렇게 묶어줄게요. 괜찮죠? 이거는 뭐야? 명사 뒤에 WH가 나왔으니까 이렇게. 잠깐만, 해석 쓰기 연습할 때 해석 쓰기 할 때 내가 어디에 신경 써라? 조사에 신경 써라. 조사에. 그럼 이거 어떻게 써야 돼? 이렇게 써야 되는 거지. 됐어요? 포함하고 있는 예산. 뭘 포함하고 있어? Your income and regular expense. 됐죠? 당신의 수입과 정기적인 지출을 포함하고 있는 예산을 만들어냄으로써. 그렇게 함으로써 You can determine. 당신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잠깐만요. determine 이란 동사 뒤에 뭐가 나와야 돼? 목적어. 근데 목적어 자리 뭐가 나올 수 있어? 명사, 명사구, 명사절. 명사절이니까 어머나 지웠네. 명사절이니까 뭐? 접속사. 접속사 중에서 뭐? that, what, if나 whether, 의문사, 복합 관계대명사. 그래서 what amount. 이렇게. 중요한 건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what amount가 한 덩어리라는 거. 이거 따로 보는 거 아니죠? 왜 한 덩어리로 봐야 돼? 얘가 주어 동사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매달 잘라서 매달 what amount 얼마만큼의 양을 you can save 당신이 절약할 수 있는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되셨죠? 이렇게. 자, 지금 6번, 7번 두 개 해석을 지금 써보세요. 일단 못한 거 말고 그냥 쓴 걸 읽어봐. 대절하는 것을 분명하게 한다. 오케이, 잘했어. 맞아요. 근데 태환이가 되게 잘했다. 내가 잘했다고 말한 이유는 결국 얘가 동사고요. 얘가 가짜고요. 얘 진짜고요. 이거 가졌으면 돼요.
오케이? 결국 그렇게 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을 명백하게 하였다라고 하면 되죠. 잘한 거예요. 다만 못한 부분만 조금 채워보시면 they value what others bring up in conversation 이렇게 썼는데 태환 이렇게 한번 해보죠. 동사가 뭡니까? 네. 아니요. 대절을 못했다면서. 맞아요. 이게 value가 동사야. 그럼 이 전체가 이렇게 목적어잖아요. 오케이? 그럼 전체 구조는 뭡니까? I love you예요. 그냥 I love you. 그러면 얘는 이것을 value 했다는데 잠깐 질문 다시. 은기 value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value는 무슨 뜻이에요? 가치란 뜻이죠. 그럼 얘를 동사로 쓴 거잖아. 무슨 뜻이겠어요? 가치 있게 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소중하게 여기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그들이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뭘요? 태연아, 또 하나. what 어떻게 해석합니까? 맞아요. 다 했네. 뭐뭐 하는 것 하면 되죠. 그럼 돼. others bring up in conversation. 그러면 혹시라도 bring up이 뭐지? 이런 생각할 텐데 bring이 무슨 뜻입니까? 가지고 올려놓은 거죠. 그럼 뭐야? 대화에 올려놓은 것 하면 되죠. 대화에 꺼내놓은 것. 그들이 다른 사람들이 대화에서 꺼내놓은 것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명확하게 합니다. 됐어요? 그렇게 하면 되지 뭐. 됐죠? 하나 더. 7번. 그리고 잠깐만 더 봐. 태환이가 되게 잘한 것 중에 하나는 people, 명사 뒤에 나온 ing를 어떻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렇게 했다라는 거. 이것도 잘한 거죠. 됐어요? 현우야 7번. 응? 오케이. 리. 네. 그 회사는 그 후보자가 그 위치에 맞는지 알아내기 위해 훈련의 인터뷰를 수행한다. 매우 잘했죠. 맞아요. 군더더기 없이 매우 잘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봐봐. 되게 잘했는데 굉장히 잘했는데 굳이 거의 100점에 가깝지만 굳이 꼬투리를 잡자면 요걸 조금 더 살려주시는 게 좋죠. 오케이? 그러니까 그 후보자가 그 자리에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내기 위해서 요것도 굉장히 잘했죠. 1년의 인터뷰를 수행합니다. 맞죠? 100점짜리 답이에요. 오케이? 이런 느낌만 좀 살려주시라. 알겠죠? 왜냐하면 봐봐 서준아. 굳이 내가 꼬투리를 잡은 이유가 뭐냐면 여기서 대시 들어가냐 웨더가 들어가냐 이런 것들도 물어볼 수 있거든요. 오케이? 맞는다를 알아낸다와 맞는지 아닌지를 알아낸다. 이건 약간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으니까요. 마지막 하나만 제가 하고 우리 다음 할 얘기 갈게요. 8번인데 앞에부터 읽을게요. 연구는 보여줍니다. 뭘요? mothers, 엄마. 근데 명사 뒤에 WH, 수식. 어떤 어머니야? Who do not eat enough during pregnancy. 이렇게요. 수태를 한 거죠. 아이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섭취하지 못한 엄마들이 produce child. 이런 아이들을 생산한다. 되게 어색하죠. 아이를 생산한다. 약간 기계 같잖아요. 좀 그렇죠. 그냥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는다라고 그냥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봐봐.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해석을 할 때 내가 하는 해석이 내 뇌한테 친절해야 돼. 이 정보를 처리하는 건 내 뇌거든요. 그러니까 내 뇌한테 최대한 처리하기 좋은 방식으로 줘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아이를 생산합니다 라고 하면 무슨 말인지는 다 알죠.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우리의 뇌가 이 정보를 다시 처리해야 돼. 이해돼요? 아이를 생산한다, 아이를 낳는다로 바꿔야 된단 말이야. 그럼 우리의 뇌는 이 글을 읽기에 바빠. 지문을 읽어야 된단 말이야. 계속해서 정보가 들어오는데 이 정보를 계속 처리해야 되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변환해야 되는 과업을 또 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실 때 최대한 문맥에 맞춰서 해석하시라. 아이를 낳는다. 어떤 아이를 낳아요? 근데 그 아이가 그들의 충분히 인지적인 잠재력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도달하는 것에 실패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아도 돼요. 도달하지 못하는 아이들을 낳게 됩니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오케이? 여기까지가 이야기였던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해석 연습을 좀 했으니까 아직 우리의 뇌가 팔팔할 때 조금 어려운 이야기를 먼저 할까요? 오늘은 39페이지로 가보세요. 39페이지.
어려운 이야기를 좀 먼저 할게요, 오늘은. 앞에 것도 어렵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어려워서. 자, 첫 번째입니다. 시간 조금 드릴게요. 읽어보세요. 어때요? 그죠? 이게 대충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정확히는 이게 선택지 고르기 좀 힘들고, 약간 그런 지문이에요. 조금 어려워요. 한번 풀이 한번 해볼게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마지막 부분이 이렇게 빈칸이면, 어떻게 말했었냐면, 마지막 부분이 빈칸이면 첫 문장에 대해서 재진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 이렇게 말했었죠. 일단 빈칸 먼저 읽어볼게요. As Michael Desmoulins, 뭐 하는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얘가 말한 거죠. 별로 중요하지 않아. 여기부터가 중요하죠. Television time이라고 하는 것은 is a substitute for blank time. 이러한 시간에 대한 대체품이다. substitute가 뭐냐면 그죠. 우리 축구 같은 거 보면 이 선발 명단 있고 선발 밑에 서브라고 이렇게 있잖아요. 교체 선수가 substitute야. 그러니까 교체하다, 대체하다 이런 뜻이죠. 오케이? 그러면 글을 한번 볼게요. 빈칸은 결국 TV time이라고 하는 것은 television time이라고 하는 것은 됐죠? 그런 다음에 우리 첫 문장으로 가볼까요? 첫 문장으로 가보면 it is clear that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 여기서 있은 의미가 있다 없다? 없죠. 명백하다. 뭐가? daily time management, 일상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이 is in part, 없애버리시고 부분적으로 delegate 밑에 나옵니다. 이렇게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to new media, 새로운 미디어에 위임되어져 있습니다. 첫 문장 자체가 이거를 있는 그대로 한글로 바꿔서 해석하면 일상의 시간 관리라고 하는 것은 부분적으로 뉴 미디어에 위임되어져 있는 것이 명백합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사실은 말이 너무 어려워요. 왜 너무 어려워?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야 돼. 여기서 말하는 뉴 미디어가 뭡니까? 그게 TV를 말하는 거예요. 오케이? 한마디로 일상적인 우리 일상에 TV에 너무 많은 시간을 씁니다. 어때요? 괜찮아요? 다시 우리 일상의 시간은 TV에 할당되어져 있다는 것이 명백합니다. 우린 일상에서 TV를 너무 많이 봐요. 이 얘기야 그냥. 됐어요? 그러니까 읽고 뭔 소리야? 무슨 말 하는 거지? 생각해야 돼요. 잠깐씩 멈춰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우리의 여기서 글을 읽어보면 일상의 시간은 뉴 미디어에 할당된다. 우리가 마지막 문장을 읽고 왔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뉴 미디어라고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 정도는 추론할 수 있어요. 일단 좀 더 가볼게요. This is true. 이건 사실입니다. In professional and private life. 전문적인 것이건 사적인 것이건 사실입니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좀 더 갈게요. The message arrive constantly. 새로운 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도달합니다. 문장 끝. 문장 끝난 상태에서 컴마 ing 어떻게 해석하라고요? 그리고 뭐한다. 그리고 뭐했다. 그리고 disturbing 방해합니다. 뭘요? The even flow of time and changing its organization by requiring the reorientation of activities. 잠깐만. 결국 뉴 미디어에 할당돼. 그러다 보니까 이 뉴 미디어에 할당되면서 어떤 거 되는 거야? 뉴 메시지, 새로운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 자꾸만 유입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even flow of time, 여기서 even flow라고 나왔잖아요. even이 뭡니까? 여기 the even flow입니다. even이 무슨 뜻이에요? 평평한이라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럼 평평한 흐름? 무슨 말입니까? 원활한 흐름. 이렇게 바꿔주면 되죠. 괜찮아?
시간의 원활한 흐름을 방해합니다. 그리고 changing, 바꿉니다. 뭘? its organization, 그 조직 자체를 바꿉니다. 잠깐만, 그 구성을 바꾼대요. 여기서 it가 뭘 말하는지 아시겠어요? 이 it's even flow of time을 말하는 거야. 됐어요? 시간의 구성도 다 바꿔버립니다. 뭐 함으로써? By requiring the reorientation of activity. 활동의 reorientation, 활동의 재구성. 활동의 성분 자체를 바꿈으로써 또 우리의 시간의 구성이라든지 시간의 흐름을 바꿔버립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렇게 되잖아. 우리 활동에서의 변화가 생기고 그 활동의 변화가 생김으로써 시간의 흐름이나 시간의 구성에서의 변화를 다시 한번 불러온다는 겁니다. 봐봐. 요번에 1학년 애들 있잖아. 너희 후배들 시험 좀 특이했어요. 여태까지 내가 경희고 이렇게 그 수업을 하고 내신 대비하면서 어머나 특이하네 라고 할 우와! 까지는 아닌데 오 이럴 정도로 특이했거든요. 뭐가 특이했었냐면 선생님 새로 오셨잖아요. 1학년도 새로 오시고 2학년도 새로 오셨는데 2학년 스님은 자기 색깔을 아직 다 드러내신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1학년 선생님은 적극적으로 자기 색깔을 드러내셔서 어떤 식으로 시험 문제를 냈냐면 교과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어요. 교과서 되게 많이 냈는데 교과서에서 많이 내면서 참 특이하게도 본문을 주고 이 본문의 사건의 순서를 쓰세요. 특이하죠? 여태까지 너희가 만나본 적이 없죠? 그런 문제들은. 근데 그런 식으로 냈거든요. 오케이? 특이하게도. 아무튼 그에 대한 얘기는 따로 합시다. 어떤 말 하고 싶은 거냐면 지문을 읽은 다음에 사건의 인과관계에 대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어떤 사건이 먼저 있고 어떤 사건이 나중에 발생하고 어떤 게 인이고 어떤 사건이 과냐 이런 생각들을 해주셔야 되거든요. 이렇게 함으로써 얘가 발생합니다. 그럼 뭐가 원전 거예요? 이 사건이 발생해서 결과적으로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성들을 좀 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좀 더 가볼게요. This is also true. 이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어디에서? In family life, on two level. 두 가지 수준에서 family life, 우리 가족의 삶에서도 사실입니다. 이 부분이 어디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얘가 family life. 여기 똑같이 적용됩니다. 두 가지가 있대요. 첫 번째, some activities. 어떤 활동? 잠깐만, 명사 뒤에 th입니다. mark key moment in their life or that govern its organization. 이렇게. 괜찮니? 두 가지. 첫 번째, 일상에서 핵심적인 순간을 구성하는 이것이 핵심적인 순간이야 라고 하는 것을 마크하는 활동 또는 that govern its organization, 그 구성을 지배하는 활동들이 begin and end, 시작되고 종결됩니다. 어디에 맞춰서? to fit in with the television, 텔레비전에 맞춰서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에 맞춰서 끝나게 되고요. 이해됩니까? 질문 하나 할까요? 너희 이거 하나 물어보죠. 너희는 온 가족이 일주일에 온 가족이 모여서 밥을 먹는 시간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 그때 어떻게 밥 먹어요? 그냥 밥을 먹습니까?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엄마 아빠 혹은 가족들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을 때도 그 유튜브를 봐요? 그 단체로 보는 게 있어가지고 단체를 못 보는데? 그 과학 프로그램. 온 가족이 이렇게 과학 프로그램을 보면서 밥을 먹는다고? 어머나, 우리 집이랑 너무 다른데요? 아무튼 근데 봐봐, 유튜브, 그러니까 여기 사실은 요 뉴 미디어 자리에다가 유튜브 집어보면 딱 맞아요. 오케이? 근데 같이 뭐 합니까? 같이 TV를 보죠. 흥미롭게도. 또 한 가지 이런 거 하나 물어볼까요? 너희 집에 소파 있어요? 거실에? 네. 소파가 어딜 바라보고 있어요? TV를. 그렇죠. 바로 그거죠. 소파는 TV를 바라보죠. 난 집에 TV가 없거든요. 되게 가난해가지고 TV가 없어. 친구가 우리 집에 놀러 오더니 야, 니네 집은 뭐 이래? 라고. 왜냐하면 내 집 거실이
거실 이렇게 있으면 거실 뭐 한켠은 주방이잖아. 이쪽 뭐 이렇게 딱 공간이 나눠지잖아. 주방 쪽이 이렇게 있고 여기 책장이 큰 게 있거든요. 그 앞에 책상이 큰 게 있어요. 그런 다음에 소파가 이렇게 있거든요. 끝이야. 소파가 그냥 그 창밖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야 니네 집 이상해 라고 하던데 아무튼 TV를 놓지 않은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TV를 켜놓잖아요.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물론 이렇게 성인의 집처럼 공통으로 같이 본 공통의 관심사가 있으면 그걸 보면서 그에 대한 대화를 하긴 하죠. 하지만 보통 드라마나 이런 거 보잖아.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걸로 끝나는 거죠 사실은. 잠깐만 이 얘기 같이 하는 거 뭐냐면 텔레비전에 맞춰서 모든 활동들이 시작되고 끝납니다. 잠깐만요. TV에 맞춰서 TV에 맞춤으로 모든 가족의 생활들이 정해지죠. As Lyons Rucat has observed, 이 사람이 관찰한 것처럼 별로 중요하진 않아요. In modern society, 이 근대 사회에서 the television and the domestic living space, domestic living space 어떤 거? 이게 뭡니까? 어디 갔니? 패밀리 라이프. 여기 패밀리 라이프. 오케이? 집안에서의 생활에서의 텔레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tend to become the mistress of the home. 이 집의 mistress, 주인입니다. 여기 집의 주인입니다. 비유적으로 말하는 거죠. 뭐합니까? 모든 것들을 govern합니다. 모든 것들을 지배합니다. 라는 말이죠. The center around which daily life is organized and lived. 모든 일상생활들이 거기에 맞춰서 구성되고 거기에 맞춰 사라지는 그런 중심이 된다라는 거죠. 뭐가? TV가. 뒤에 So 그래서 in many homes, 많은 가정에서 for the whole family, the times of the meals, 식사 시간이라든지 bed time이라든지 and sometimes the time of get up, 일어나는 모든 이 시간들은 are all determined, 모두 결정되어집니다. 뭐에 의해서? by the television. 그럼 잠깐만 이 family life,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일상의 생활인데 요 일상생활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와요. 어떤 거? 먹고 자고 다시 뭐? 의, 식, 주 이렇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근데 산다는 얘기는 빼야겠죠. 의식, 먹고 자는 거, 먹고 입는 거, 먹고 입는 거 이렇게요. 좀 더 갈게요. For the school children, 아이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아이들한테 있어서도 the same goes for the time for homework. 숙제할 시간, 이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맞춰지죠. 텔레비전은요. Television news has a hallowed place in many families and regulates the time of meals. 식사의 시간을 조율합니다. 아이들한테서도요. Even every episode of weekly soap opera, 연속극, 드라마의 모든 에피소드가 must be watched. 그거 꼭 봐야 되죠. 그러니까 가족끼리 같이 보는 거, 그거 봐야 돼.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So as not to, 뭐 하기 위해서? 뭐 하지 않기 위해서? Miss anything of the story. 그 이야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요. 오케이? TV가 govern하고 있죠. So, 그래서 they regulate the evening activity. 저녁 시간에 해야 되는 활동들을 모두 규제하고요. And the time is when the last program to be watched ends. 오케이? 잠자는 시간 언제입니까? To be watched. 봐야 되는 그 프로그램이 마지막으로 끝났을 때, 그때가 자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잠깐만. 결국 TV는 뭐 합니까? TV는 먹고 자는 시간을 규제하고 통제하는 거죠. 그러면 TV 타임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 대한 대체입니까? 먹고 자는 것에 대한 대체가 되는 거죠. 그럼 선택지에서 먹고 자는 것을 써야 되는 겁니다. 스페어는 뭡니까? 스페어는 여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먼저 지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govern, 지배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얘가 아닌 겁니다. 두 번째, 퀄리티는 뭡니까? 훌륭한 시간. 미디에이트는 뭐예요? 중재의 시간. 다음에 reflective는 뭡니까? 숙고의 시간. 숙고하다는 뜻이에요. 숙고의 시간. 그리고 physiological이 뭡니까? 생리학적인 거죠. 생리학이 뭡니까? 먹고 잔다가 생리학이죠.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하죠.
우리 하나만 더 하고 잠깐 쉴게요. 자, 두 번째입니다. 얘도 조금 어렵습니다. 해보세요. 실험의 글은 그 실험의 설계를 알아야 돼요. 어떻게 이 실험을 설계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봐봐. 잘 들어봐. 오답을 보면 셋 중에 하나 쓰거든요, 보통. 1번을 쓰거나 3번을 쓰거나 5번을 쓰거나 셋 중에 하나 씁니다. 보통 그래요. 2번, 4번은 좀 아니라는 느낌이 들고요. 첫 번째, 3번은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그 일본 사람이 평정심을 가졌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단어에 동그라미 치시냐면 마스크란 단어에 동그라미 치세요. 마스크란 단어가 나와요. 마스크가 무슨 뜻이에요? 가린 거예요. 가렸다라는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그 감정을 느낀 건 맞아요. 감정을 느꼈지만 감정을 가린 거라고.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럼 여기서 봐봐. 좀 풀이를 해보면 Study to mask the same expression. 동일한 감정과 표현을 가리는 것에 성공한 거죠. 가리기 시작한 거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그 느낌을 갖지 않은 건 아니에요. 끔찍한, 디스커스팅 이런 장면을 보면서 느껴지긴 한 거예요. 그걸 누군가는 으악이라고 표현을 한 거고, 서양에서는 그 일본인 정신줄을 부여잡고 가린 거라고요.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러면 봐봐. 이 감정 있잖아요. 감정. 이 감정 자체는 미국인이었나요? 미국 맞죠? 미국인이건 스페니스, 일본인이건 똑같이 느낀 거예요.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건 선천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한 표현이 다르죠. 어떻게 달라? 얘네들은 표현을 하죠. 얘네들은요, 표현을 안 하죠. 마스크, 가리잖아요. 오케이? 그럼 얘는 선천적인 것이라고 봐야 돼요? 후천적인 것이라고 봐야 돼요? 얘는 후천적인 것이라고 보는 거야. 이해돼요? 이렇게 생각하면, 이런 맥락으로 생각하잖아? 그러면 5번은 아닌 거죠. 이해돼요? 유니버설 스탠다드잖아. 유니버설 스탠다드라고 했으면 미국인과 일본인이 동일했어야 돼요. 똑같았어야죠. 다르잖아요, 그러면. 그럼 뭐가 있는 겁니까? 후천적인 것과 동시에 상대성이 있는 거죠.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거니까 learned란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학습되어진 display rules 이렇게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이 이렇게 가는 겁니다. 됐을까요? 어때요? 조금 어렵죠? 그 1번이랑 2번이랑 공통점이 뭐냐면 선택지가 되게 어렵다는 거. 그러니까 글의 내용은 대충 읽히잖아. 그지? 그러니까 지금 2번 지문도 내가 지금 해석 안 하고 그냥 바로바로 풀이만 한 이유가 지문 자체가 어렵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장면 보면서 좀 디스커스팅한 장면을 보면서 그 표현을 하나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막 이런 거잖아. 지문이 많이 어렵다기보다 선택지가 조금 까다로운 것이 최근의 트렌드다. 이렇게 보시면 조금 좋겠습니다. 그래서 두 문제 대표적으로 조금 어려워요. 많이 어려운 건데 조금 어려운 거 하고 좀 이따가 좀 쉬운 거 하면 조금 잘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됐죠? 지금이 30분이니까 4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말씀을 드리면 과제는 지금 푼 12문제 12개에 대해서 파트 3로 가보세요. 파트 3에 가보시면 이렇게 파트 3는 단어군요. 단어가 있고요. 파트 4로 가보세요. 파트 4로 가보시면 방금 우리가 풀었던 것에 대해서 자료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해석을 쓰는 겁니다. 내가 틀린 것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지난번에 잠깐 설명드렸었는데 읽어보시고 해석을 쓰시고 한 줄 해석 쓴 다음에 바로바로 확인하시고, 오케이? 바로 확인하는 거 한 줄 쓰고 밑에 바로 확인, 한 줄 쓰고 바로 확인, 이렇게 쭉쭉쭉쭉 하시고 틀린 부분들, 그러니까 해석을 썼는데도 확인했더니 틀린 부분들 빨간 펜으로 고쳐 쓰시고, 지우고 쓰는 거 아니고 고쳐 쓰시고,
그런 다음에 최종적으로는 이제 원본으로 다 돌아와서 앞부분에 원래 글이 있으니까 거기 돌아와서 해석을 한 번씩 써본 다음에 다시 또 읽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봐. 우리가 과제가 엄청나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요구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은 여러 가지를 많이 엄청나게 문제를 많이 풀어보기보다는 한 가지 질문을 좀 자세하게 상세하게 읽어보자. 말 그대로 글 자체를 이해하자라고 하는 게 요지이고 목적입니다. 됐죠? 그렇게 접근해 주시고 여기 보세요. 1번은 매우 간단합니다. 1번은 좀 쉬우니까 요거는 풀이 위주로만 좀 이야기를 할게요. 페이지 다시 보시고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인가요? 4페이지군요. 4페이지는 일단 요거는 풀이만 좀 하자면 간단한 거라서 어디에 별표 치시냐면 however에 별표 치셔야 돼요. however 별표 치시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however 뒤쪽을 보니까 the demand of comprehending and producing language require additional blank. 잠깐만, 그러면 앞부분에서 comprehending and producing language, 언어를 이해하고 언어를 만들어내는 거죠. 언어를 사용하기 위한 요구사항들은, 그럼 필요성들은 요구합니다. 추가적인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즉 다시 말해서 글은 이렇게 정리가 돼요. however, 그러나 언어 이해 및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언어에 대한 이해와 사용은 이것을 필요로 한다. 이것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필요로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를 찾으라는 거야. 그 이유가 뭐냐면 speakers, 이 화자들이 produce forms that deviate from standard patterns and listeners must be able to comprehend them. 잠깐만요. 여기까지. 그 이유가 뭐냐? 화자는 표준에서 이탈된 발화를 합니다. 내가 지금 말하는 것도 아나운서들이 말하는 것처럼 똑같이 말하지 않잖아요. 말을 하다 보면 뭉개지기도 하고요. 좀 빨리 말하다가 말이 씹히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발음이 좀 부정확하게 방금도 말 실수하잖아.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조금씩 정확하게 들리기보다는 조금 잘못된 형태로 발화가 되기도 하거든요. 첫 번째 이렇게 됩니다. 표준에서 이탈된 발화를 합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화자는 이렇게 하는데 재밌는 건 또 청자들은 listener, 이 청자들은 이 표준에서 이탈된 발화 요것을 이해해야 되거든요. 됐어요? 요 이유입니다. 그건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겁니다. 요 안에서 요것만으로 논리적인 구성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내는 것도 괜찮아요. 그것도 괜찮은데 개인적으로는 요 글이 좀 간단했다라고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however가 여기 있고요. however가 이렇게 있고 어디? 요 앞부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We are able to speak and comprehend the language. 우리가 언어를 발화하기도 하고 언어를 이해하기도 합니다. With great skill.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죠. 비록 its quasi regularity 요것에도 불구하고, 즉 다시 말해서 quasi regularity라고 나왔는데 이건 뭡니까? 준규칙성이죠. 그럼 여기는 규칙성이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규칙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기술이 필요합니다. 뒤에 실제로 because of it, 그것 때문이기도 하고요. 뭔 소리냐? communication, 이 잠깐만요. 여기서 이 communication이란 단어를 딱 보자마자 어떤 거? speak and comprehend languag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지문을 읽을 때 굉장히 많이 느껴지는 건데 첫 문장과 두 번째 문장은 대부분 묶여 있죠. 많이 묶여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런 것들을 require, 의사소통, 언어를 사용하고 발화하고 듣고 이해한다라는 것은 require, 필요로 합니다. 뭘요? shared knowledge, 공유되어진 지식을 필요로 합니다. And so, 그래서 language must be systematic rather than arbitrary. 잠깐만요. however 앞쪽에 나오는 건
언어는 두 가지의 특성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첫 번째, 체계적. 두 번째는 임의성. 이렇게 있는데 두 가지 중에서 필자는 언어라고 하는 것은 뭐가 필요하다고 말합니까? 체계적이어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quasi regularity 이렇게요. 됐어요? 근데 여기서 however가 나왔네요. 그럼 위쪽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체계적이 중요한 거죠. 그럼 아래쪽은 뭐가 중요한 겁니까? 여기서는 바로 임의성이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겠죠. 그럼 빈칸에 뭘 써야 돼요? 임의성이라는 걸 써주면 된다는 거죠. 그 임의성이라고 하는 것에서 뭘 찾아야 되는 겁니까? 임의성. 아하, 여기요. 유연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나서 여기를 읽어보면 더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계속해서 설명하지만 내가 말하면서 뭔가 좀 잘못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딱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됐어요?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다. 됐죠? 봐봐. 자, 스탑 멈춰봐. 자, 봐봐. 너희 책이 이래야 돼요. 수업을 듣고 나서가 아니라 문제 풀고 나서가 이 모습이어야 돼요. 이해돼요? 습관을 좀 바꿔야 돼요. 123일 남았는데 저 안에 승부를 좀 봐야 되잖아요. 저 안에 영어 공부, 영어 지문을 읽는 스타일이 좀 바뀌어야 돼요. 대부분 보면 어떻게 문제를 푸냐면 심지어는 펜을 내려놓고 째려봐. 몇 번 이렇게요. 풀이를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생들 입장에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가 언어니까 언어 체계다 보니까 수학은 그 과정이 눈에 보이잖아요. 더하기 빼기도 하고 나누고 곱하고 이런 쭉 일련의 과정들이 이렇게 있는데 영어나 국어 같은 경우는 읽다가 정답 쓰니까 이렇게 그때그때 다르고 막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명확하지 않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영어 강사의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네가 그렇게 푸는 거예요. 네가 잘못 풀고 있으면서 잘못됐다라고 말하는 건 되게 웃기죠. 그럼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지문을 읽으면서도 이게 있어야 정답을 그 문제를 푼 거예요. 타임어택을 좀 두긴 했지만 시간은 충분히 드렸어요. 12문제에 25분보다 좀 더 드렸어요. 시간을. 그러면 한 문제당, 한 지문당 너희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2분이 넘는 시간들이었어요. 그럼 그 시간 동안에 그냥 째려보다가 정답 쓰는 것이 아니라 썼어야죠. 손 놓고 있지 말고. 아까 돌아다니면서도 몇몇 사람들한테 말했었는데 틀려도 돼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약 정리가 어떻게 그러니까 100% 완벽한 정답이 있겠어요? 그런 건 없어요. 다만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중요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판단은 서야죠. 두 가지 측면에서 좋거든요. 첫 번째는 이렇게 써야 안 졸려요. 글을 말 그대로 읽는 거잖아. 쳐다보는 게 아니라 필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하고 나서도 정답을 봤는데 정답이 안 나올 수 있어요. 잘 모르겠다 이렇게. 그런 경우에 지문을 다시 읽을 겁니까? 네가 이 지문을 다시 읽는 순간에 뒤쪽은 읽지 않고 찍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시간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해되세요? 어떤 말인지? 그러면 있어야죠. 더더욱이. 다시 잘 생각해봐. 요 연습을 합시다. 의식적으로 연습하셔야 되고 해보셔야 돼요. 읽으면서 쓰는 겁니다. 오케이? 내가 표시하기 전에 너희가 여기 표시가 돼 있었어야 되고 별표 치세요. 이미 쳤지. 이게 맞는 거죠. 됐어요? 빈칸을 정리해보니 이거지. 나랑 요 단어 표현이 조금 달랐네. 거기만 조금 바꾸든지 내가 더 잘 썼네 주시기보다. 이게 제일 좋죠. 내가 쓴 표현보다 너희가 골라내서 너희 입맛에 딱 맞는 그 표현이 더 맞아요.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거라고. 아시겠죠? 써야 돼. 그렇지 않고 어떻게 문제를 풉니까? 오케이? 기억력 테스트가 아니잖아요. 알겠죠? 하나만 더 해볼게. 뒤에 거 봐봐 그러면. 자, 그럼 우리 요거는 두 번째 거는 이렇게 할게요. 빈칸 문장을 써보세요. 빈칸 문장에 어떤 말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먼저 쓰세요. 됐을까요? 봐봐. 요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어요. 이거 지금 빈칸 문장을 쓰라고 한 거니까 빈칸 문장을 보면서 아이씨 어쩌라는 거지? 라는 생각과 함께 아이씨 뭘 써야 돼? 라는 생각과 함께 어떤 게 보였어야 되냐면 얘가 보였어야 돼. 이렇게
다시 우리가 했던 이야기 한 번만 더 반복해 볼게. 이 외는 애드버타이징을 수식하는 게 아니죠. 이해됩니까? 명사 자리도 아니죠. 그럼 얘는 뭡니까? 부사죠. 부사절이 컴마 없이 나오면 뭐다? 앞에가 제너럴한 이야기고 뒤에가 스페시픽한 이야기다. 기억나시죠? 오케이? 맨날 했던 이야기야. 한 번 더 적용해 보면 여기가 스페시픽한 이야기인데 그 특정한 이야기 중에서도 when을 썼어요. 그럼 이 when은 어떻게 읽어야 돼요? 그렇죠. 맞아요. 이 when이 조건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이렇게 읽었어야 돼. 이러한 조건이 충족되면 advertising can only truly be advertising. 진정한 광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리해 볼게. 나는 빈칸에 뭘 쓰고 싶은 겁니까? 내가 쓰고 싶은 건 이게 빈칸이에요. 광고라고 하는 것이 진정한 광고인 것에 대한 조건이죠. 이렇게 됐을 때 광고는 진정한 광고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빈칸에 뭘 써라? 빈칸에 써야 되는 건 광고의 진정한 광고의 조건. 이 빈칸인 겁니다. 얘를 쓰라는 거예요. 얘를. 됐어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해 놓고 나서 뒷부분이 이제 좀 짧으니까 한 문장밖에 없으니까 뒷문장을 좀 읽어볼게요. 뒤에 보면 The cleverest among us. 우리 중에서 가장 현명한 것은 현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The cleverest라는 단어를 봤을 때 얘가 동사니까 얘 어떻게 읽어야 돼요? 더 플러스 형용사로 봤어야죠. 더 플러스 형용사니까 뭡니까? 뭐뭐 하는 사람들. 그러면 우리 중에서 가장 똑똑한 사람이 realize, 깨닫게 됩니다. 뭘 알게 돼요? That the greatest fun of advertising, 광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요. 광고에서 가장 흥미로운 부분이 is seeing how far we can go.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근데 잠깐만, 우리가 얼마나 멀리 갈 수 있는가? With an idea. 그 생각을 가지고 on execution, a new media placement, and still be in the box. 잠깐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빨간색인데 되게 중요한 포인트야.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이탈릭체를 썼죠.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영어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게 여러 가지거든요. 한국어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많지 않아요. 원래 그 국어는 그 강조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괄호치고 한자 쓰는 게 강조하는 거였어요. 옛날 글을 보면 그 국어 문제 풀다가 보면 어떤 문제가 나오고 괄호치고 한자로 이렇게 써 있으면 그 부분이 필자가 강조하는 거거든요. 요즘에도 그거 나오나? 국어 잘 안 나오죠. 한자 잘 안 나오죠, 요즘에는. 예전에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논술 쓸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좀 더 강조하고 싶다라고 하면 가로치고 한자 쓰는 것도 있었거든요.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어쨌거나 다시 돌아와서 영어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 방법이 영어에서는 강조할 수 있는 것이 첫 번째로 대문자를 쓰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큰 방법이 돼요. 대문자. 두 번째 이탈릭체. 이렇게요. 이런 것들이 강조하는 거거든요. 필자가 이거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잠깐 봐봐. 이렇게 말해볼게요. 진정한 광고. 잠깐. 이걸 보니까 진정한 광고란 두 개가 같은 거죠. 괜찮아요? 진정한 광고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흥미를 끄는 거죠. 어머, 나 저거 살까? 어머, 나 저거 이용해 볼까? 이게 진정한 광고인 거잖아요. 그러면 interesting, 사람들한테 가장 관심과 흥미를 끌어들이는 광고는 그 광고의 특징이 뭡니까? 멀리 가는 거죠. 맨날 똑같은 거 재미없잖아요. 멀리 가보는 거죠. 오케이? 약간의 일탈과 약간의 새로운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On execution, 그것을 이 광고를 실제로 실행하고 돌리는 것에 있어서 실천하는 것에 있어서도 새로운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전에는 TV 광고라고 하면 그냥 다짜고짜 어머나 이거 좋아요, 사요, 싸요, 좋아, 이게 전부였던 거죠.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에 프로모션은 종류가 되게 많죠. 체험할 수 있게 해주고요, 실제로 만져볼 수 있게 해주죠. 이런 것도 모든 것들이 광고가 되는 거죠. 광고가 TV나 라디오에 나오는 것만이 광고는 아니잖아요. 판촉과 홍보라고 하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니까요.
또 하나, a new media placement. 새로운 미디어에 대한 이제 위치. 즉 다시 말해서 그 예전과 많이 달라진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어떤 것이 있냐면 유튜브에서 광고를 하죠. 유튜브에서 어떤 광고를 하냐면 이게 진짜 많이 바뀐 건데 이게 굉장히 이제 3세대인 거거든요. 인터랙티브한 건데 유튜브 보다가 요즘에는 여기서 유튜브 화면 터치하면 그 물건 살 수 있죠.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유튜브에서 이 채널에 후원하는 것을 밑에 이렇게 올려놓죠. 그거 터치하면 그거 살 수 있도록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 그런 것들 마찬가지로 다 홍보인 거예요.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근데 잠깐만. 하나, 둘, 세 개. 이 부분은 필자가 말하고 싶은 부분입니까? 아니에요. 열거하고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더 중요한 건 뭡니까? 구조상으로 보기에도 형태로 보기에도 뭘 강조하고 있는 겁니까? 여전히 아직도 그 상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전히 그 상자 안에 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기서 still be in the box.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전히 그 상자 안에 있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정해진 틀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정해져 있는 틀거리 안에 여전히 아직도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하는 겁니다. 됐어요? 물론 본문을 읽어보면 여기서 말하는 그 정해진 틀, 그 박스가 뭡니까?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재정적인 부분이라고 말을 하죠. 오케이? 그래서 재정이라는 말이 들어가도 정답이 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그 상자 자체, 아니면 정해진 틀거리, 한계, limitation 이렇게 말을 해도 괜찮죠. 오케이? 그렇게 본다면 여기까지만 하고 정답을 찾을게요. 이렇게 하고 나서 정답을 찾아보면 몇 번이 됩니까? 그래서 상자에서 자라나는 것. 그 상자 안에서, 상자로부터죠. 상자로부터 자라나는 것. 이렇게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됐을까요? 오케이? 봐봐. 다시 문제를 풀고 나서예요. 지금 풀이 수업을 듣고 나서가 아니라 내가 읽고 문제를 풀 때 이미 얘가 있었어야 된다고. 그게 먼저라고. 아시겠죠? 좀 더 갈게요. 세 번째 건 좀 재밌죠? 요 글은 조금 특이하기도 하고 재밌기도 합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빈칸 문장이 중간에 나오잖아요. 중간에 나오는데 봐봐. 지금 이 3번 지문에 봐봐. 대부분 다 깨끗해. 먼저 이런 중요한 부분들 요거는 체크가 돼 있어야지. 먼저. 오케이? 이게 체크가 돼 있어야만 하는 거야. 깨끗하게 시험지를 깨끗하게 쓰지 마세요. 교재가 깨끗할 필요가 없다니까. 더러워야 돼. 지저분해야 되고. 알겠죠? In other words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이죠. 그러면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뒷부분에 이렇게 한번 더 나올 거라는 거죠. 됐어? 그러면 우리는 논리적인 추론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추론을 할 수 있냐면 빈칸이 여기잖아요. 지문 속에 빈칸이 맨 앞부분에 나오면 빈칸은 세 군데 나오죠. 처음에, 중간에, 마지막에 이렇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빈칸이 첫 문장에 나왔다. 뭐랑 관련됩니까? 주제랑 관련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빈칸이 맨 마지막에 나왔어요. 그럼 뭡니까? 첫 문장에 대한 재진술이 될 확률이 대단히 높습니다. 근데 첫 문장이 주제 문장인데 맨 마지막에 재진술이래요. 그럼 주제랑 관련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런데 빈칸이 중간에 나온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사실 고민이 좀 됩니다. 특히나 이게 빈칸이 중간에 나왔는데 여기에 but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고민을 해야죠. 어떤 고민을 해야 돼? 논리적으로 이렇게 추론할 수 있어요. 야, 어차피 이게 but이니까 앞쪽에 나온 거랑 반대말일 거야. 난 앞부분을 잘 해석해 봐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고요. 아니다. 어차피 but 뒤쪽이니까 필자가 말하는 것은 뒷부분일 테니까 밑에 부분을 읽어서 이 앞부분에 대한 추론을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채를 집어넣어라 이제. 저번에 상담할 때 얘기했던 거 기억 안 나나? 기억해야지. 그 정도 기억 못 하나? 이게 야, 앞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야. 너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앞에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니라니까? 잘 모르겠나? 야, 내가 수업한 세월이 니네가 산 세월보다 긴데, 그 정도 모를 거라 생각하나? 보세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면 빈칸이 여기 있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여기에 있으면 사실은 고민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각자의 스타일에 따라 좀 달라요. 조금씩 다르단 말이죠.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얘를 가보죠. 얘를 가보면 in other words라는 표현이 나오면 다시 말해서. 그러면 이제 앞부분 볼지 뒷부분 볼지 일단 우리는 이제 읽어볼게. 우리는 몰라.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우리는 이것만 가지고는 풀 수는 뭐 불가능한 거니까. 됐어요? 너희는 어떤 판단을 할 겁니까? 앞부분을 보고 결론을 내릴 겁니까? 뒷부분에서 단서를 얻을 겁니까? 이건 정답이 없습니다. 정답이 없어요. 각자의 스타일이야. 나는 뒷부분으로 가볼게요. 그럼 얘 질문할 수 있죠, 너희가. 너는 왜 뒤를 읽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이건 그냥 지극히 개인적인 겁니다. 이걸 따라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내 스타일은 경험치. 많이 읽다 보니까,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대부분 뒤에 서포팅 센텐스가 나오더라. 뒷부분 읽어보니까 추론이 조금 더 가능하더라. 근데 어떤 사람들은 정보를 가지고 추론하는 것이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단서를 가지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런 게 좀 더 편할 것이고, 글을 쭉 읽다 보니까 내용 파악이 이렇게 되더라. 그러니까 이제 독해가 좀 더 잘 돼, 나는. 글을 잘 읽어. 그 내용 파악도 되게 잘 되고, 주제나 요지 파악도 되게 잘 돼. 이런 사람들은 좀 앞부분을 읽으면서 이렇게 결론을 도출해내는 거 좀 더 편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는 좀 스타일에 따라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알아내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많이 풀어보는 게,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풀고 채점하고 맞았다, 신난다, 다음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글을 읽어보고 이런 글은 이렇게 구성되는구나. 평균적으로 이런 식의 구성들이 있구나 라고 하는 파악을 하시라는 거야. 다시 학생들 중에 고3 정도 되면 되게 애들이 건방져져. 어떻게 고3이 되면 건방져지냐면 이런 애들이 있거든. 요번 시험은 평가원스럽지 않았어요. 요번 시험은 평가원스럽지 않고 사설 같았어요. 이런 말을 하거든요. 또 어떤 애들이 이런 말을 해요. 요번 7월이 인천교육청이었거든요. 아니, 인천교육청 문제는 약간 이런 특성이 있어요.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굉장히 가소로워요. 봤으면 얼마나 봤다고 그런 말을 해. 근데 가끔가다 그런 애들이 있거든요. 진짜로 많이 풀어본 애들도 있어요. 그 특성을 알아. 실제로 그 평가원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거든요. 단서가 매우 명백하고 명확하게 나오는. 그러니까 사실은 교육청이나 사설모의사 같은 경우 그 부분이 조금 약하거든요. 그래, 구성 자체가. 오케이? 그러면 요건 이제 EBS니까 단서가 명확할 거라는 거죠. 그런 특성들을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해볼게요. 뒤로 한번 가볼게요. 제가 많이 풀어보는 건데, 예고 해보면 Fire and spears did the trick. Thousands, hundreds of thousands of years. 그냥 이런 거는 오랜 시간 동안. 오케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불과 spear는 뭡니까? 구. 이런 애들이 기술을 발휘했어요. 글쎄, 좀 더 가볼게요. Until we devised the domestication of our food sources. 우리의 food source, 먹이의 원천, 식량의 원천의 domestication. domestication 뭡니까? 가축화. 라고 하는 것을 고안해낼 때까지는. 글쎄, 좀 더 가볼게요. The next big shift. 그 다음번에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것은 came in the mechanization of a process that gave us the Industrial Revolution. 우리에게 산업혁명을 준 그 일련의 과정들에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니까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것과 함께 메커니제이션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죠. 좀 더 뒤에 This, 이것은요 enabled us, 우리로 하여금 to draw ancient deposits of organic energy out of the earth and burn them. 이것은, 여기서 이 this라고 하는 것은 next shift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번에 커다란 변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땅으로부터 organic energy, 유기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의 퇴적물을 이끌어내게 했습니다. 이 뭔 소리예요? 석탄과 석유를 말하는 겁니다. 오케이?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석탄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식물체, 뭐 석유는 기름, 뭐 이게 동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 아니라고는 하던데 어쨌거나 우리가 여태까지 알고 있었던 것으로는 여기서는 유기체의 에너지라고 하는 것을 끌어내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태우는 것도 가능하게 만들어 주었죠. 글쎄요, 이것만 가지고는 조금 찾기가 어려울 것 같네요. 이렇게 추론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첫 문장으로 가야겠죠. 그럼 봐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아이 그럼 어차피 첫 문장부터 있는 게 더 낫겠네.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경험치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요번에는 내가 이렇게 손질을 하다가 이렇게 헛손질을 했지만 어떤 경우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주장은 뭐냐면 내 스타일은, 나의 스타일은 이렇게 해서 읽나, 읽고 이렇게 읽나, 어차피 지문을 한 번씩은 읽는다. 지문을 꼭 1, 2, 3, 4, 5로 읽을 필요는 없다. 순서가 조금 바뀌어도 크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 그 안에서의 어떤 유기적인 구성만 찾아낼 수 있다면 이라고 말을 하는 거야. 오케이? 첫 문장으로 가볼게요. Life on our planet. 이 지구상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can be arranged into autotrophies and heterotrophies. 이렇게요. Organisms that exploit energy from the sun and chemical reactions, and organisms that take energy from those who have already captured it. 여기서 can be arranged 한 다음에 into에 연결하세요. into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나타내는 겁니다. 잠깐만요. 됐죠? 그럼 여기서 봐봐. 여기서는 중간에 삽입된 거니까 빼고요. 그러면 life라고 하는 것이 배열이 되어서 into가 된 거죠. 오토가 뭐예요? 오토는 자동이란 뜻이에요. 헤테로가 뭐예요? 다르다는 뜻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 뭐 그러니까 오토트로프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니까 알려드릴게요. 독립 생물, 독립 영양생물이 되는 거고요. 이렇게 헤테로라고 하는 것은 요거는 종속 영양생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용어들이 조금 어려우니까 요거는 물이 되고요. 종속 이렇게 써놓고 갑시다. 됐죠? 이렇게 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기도 합니다. 근데 잠깐만, organisms that, 근데 얘는 설명이에요. 근데 이 단어가 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주지 않았던 가장 큰 이유는 뒤에 설명을 해주거든요. 유기체 어떤 유기체입니까? that exploit energy, 에너지를 이용하죠. 잠깐만, 에너지를 이용하는데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또는 chemical reaction, 화학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통해서 영양소를 얻어내는 거죠. And the organisms that take energy from those who have already captured, 이미 그 에너지를 얻어낸 애로부터 에너지를 얻어내는 애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그럼 앞쪽에 나온 애가 뭡니까? 태양으로부터, 다른 화학적인 반응으로부터 에너지를 이용하는 애들이 누굽니까? 독립 영양생물을 말하는 것이고, and organisms, 유기체, 어떤 유기체니? They take energy,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죠. 누구로부터? 이미 그 에너지를 가진 애로부터. 누굴 말하는 겁니까? 종속 영양생물을 말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동식물을 말하는 거죠. 동식물. 됐죠? 동물과 식물. What is unusual about our species?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요 앞쪽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이 지구의 생명체, 지구 생명체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어떻게? 독립. 다시 말해서 일반적으로는 식물이죠. 일반적으로는. 두 번째는 종속. 일반적으로는 동물이 되죠. 이렇게 나눠집니다. 오케이? 그런데 여기서 글은 여기서 끊어지죠. 끊어지는데 뒤에 보니까 What is unusual about our species? 우리. 즉 다시 말해서 필자는 글을 이렇게 씁니다. 그런 다음에
이 동식물의 맞은편에 있는 존재로서 뭘 말합니까? 인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종, 인간이에요. 인간이 특이한 점이 있어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이한 점이 뭐냐면 is that, 이겁니다. We've been able to use more and more energy. 점점점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Without having to evolve into different species. 인간의 특징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진화가 없이, 진화가 없다라는 표현 어때요? 그 진화가 없다라는 표현은 이걸 말하는 겁니다. 다른 종으로의 진화가 없는 채로. 됐어요? 인간은 계속 인간이었던 거죠. 그런 채로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진화 없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좀 더 갈게. We have achieved this. 우린 이것을 완성해냈어요. To speciate to gain the claw of an Allosaurus. 알로사우루스. 나 뭔가 이상한데? 미안. 이것을 뭘 통해서? Through a combination of social learning. 뭘 통해서? 사회적인 학습의 조합을 통해서. Complex culture. 문화를 통해서. And technology. 기술을 통해서요. 잠깐만. 하나, 둘, 셋. 됐죠? 잠깐만. 진화 없이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수단은 뭡니까? by. 셋 중에 하나 고르세요. 마음에 드는 거. 제일 쉬운 거 테크놀로지 할까요? 기술이요. 조금 아쉬우시다면 사회야.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이 사회죠. 사회. 이 사회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루어냈다라는 겁니다. 뒤에 We don't have to speciate to gain the claws of the Allosaurus. 알로사우루스의 발톱을 얻기 위해서 특성화할 필요가 없었어요. 잠깐만. 이것은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기술을 통해서 했다라는 이야기는 뭐냐면 신체 변화가 필요 없다는 겁니다. 손톱이 길어질 필요는 없어요. 발톱이 길어질 필요도 없죠. 뒤에 그리고 세미콜론이니까 그리고 we can share information. 우린 정보를 공유할 수 있습니다. To design a warhead or a power station. 파워 스테이션이나 워헤드니까 뭐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을 디자인하기 위해서 정보를 공유하면 됩니다. 다시 신체 변화를 할 필요가 없고요. 뭐 하면 됩니까? 정보를 공유하면 되죠. 잠깐만, 정보 공유가 뭐예요? 다시 사회를 이룬다는 겁니다. 됐어요? 그럼 빈칸에 들어가는 건 뭡니까? 다른 말로 해보자면 우리 인간이란 존재는 더 많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어요. 뭘 통해서? 내적 변화가 아니라. 오케이? 이 말 이해돼요? 내적 변화가 아니라 외적인 변화를 통해서요. 됐니? 그럼 빈칸에 뭘 쓸까요? 내적 변화가 아닌 외적 변화를 통해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다. 괜찮을까요? 그 말을 골라보면 spoil every frontier we encounter. 우리가 만나는 모든 frontier, 선구자들을 다 때려부순다. 다 망쳐버린다? 이건 아니죠. 오케이? 필요 없는 말입니다. 여기 spoil 자체가 틀렸죠. 다음에 evolve to deal with long-term threat. 장기적인 위험을 다루기 위해서 진화했다. 장기적인 위험을 다룬다라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얘기죠. 다음에 are unlikely to use our tools optimally. 우리의 도구를 이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다. 아니죠. 우리가 가진 도구는 뭡니까? 사회성이죠. 이 사회성을 충분히 이용한 겁니다. 오히려 unlikely한 표현이 틀렸어요. likely라고 썼으면 조금 생각해 볼 만했어요. 4번에 change our tools rather than, 잠깐만요. rather than 이란 표현이 밑줄 쳐주시고 rather than 이란 표현이 나오니까 뭐다? 이렇게 됐어야죠. 맞니? 그럼 뭐 신체적인 변화라기보단 신체보다는
도구를 변화시켰습니다. 여기 됐어요? 여기 발톱을 길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회를 구성했다. 이렇게 우리가 가진 도구가 사회였던 거죠. 괜찮죠? 다음에 leaves nothing information everywhere we go. 우리가 가는 곳마다 유전적인 정보를 남겨두었다. 사실은 5번 선택지가 나온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정보를 공유한다라는 말 때문에 정보를 남겨둔다라는 그 information이라는 단어가 반가우라고 써줬을 뿐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렇게 봤어야 되죠. 내적 변화가 아니라 외적 변화다. 사실은 이 정보 공유라고 하는 것이 진짜로 인포메이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사회성을 이룬다라고 했었어야지 맞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 정답이 4번으로 갈 수 있죠. 됐을까요? 자, 그럼 봐봐. 이렇게 할게. 아까 그 채점한 거에서 틀린 거에 대한 해석을 쓰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지금 몇 번까지 했죠? 3번까지. 3번까지 했죠. 1, 2, 3번은 해석을 특별히 쓰지 않으셔도 되고 요 안에 틀린 사람들은 안 써도 되고요. 4번부터 해석을 써주시면 됩니다.